안녕하세요 여러분, 순산에너지 팍팍 보내드리는 들라러지아입니다. 산모들 출산 코칭을 하면서 가장 많이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식단 관리거든요. 그런데 식단 관리를 하다가 정말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왜냐면 평상시에 먹어도 안 될 것 같은 당폭탄, 이런 음식들을 많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꼭 얘기해 드려야겠다 싶어서 준비해 봤는데요. 임산부가 먹으면 곤란한 당폭탄 5가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아메리카노만 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간혹 바닐라 라떼를 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바닐라 라떼나 연유 라떼는 보통 커피에 비해서 당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바닐라 라떼나 연유 라떼 이런 거는 정말 안 드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커피 때문에 드시고 싶은 거라면 가급적 아메리카노를 드시고, 아메리카노를 드시는데 여기에 나는 영양을 좀 더 신경 쓰고 싶다라고 생각되시면 방탄커피를 드시면 더 좋아요. 왜냐면 방탄커피는 아메리카노에 지방이 들어간 커피거든요. 그래서 포만감도 있고 커피를 먹으면서 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해요. 두 번째로 아침으로 이것을 정말 많이 드시는데요. 바로 콘프레이크입니다. 콘프레이크 보면 각종 영양소가 다 있어요. 하지만 콘프레이크 파시는 분들이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 먹으면 정말 다이어트도 되고 영양은 있는데 살 빠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임산부가 이걸 먹었을 때 어떨까요, 여러분? 물론 영양소는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지만 일단 그냥 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식단 관리 말씀드리면서 당당당당을 말씀드리는데 요즘 보통 보면 하루에 3끼를 다 드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한 끼는 굉장히 간단하게 드시고 거의 2끼를 드시는데 간식을 당폭탄으로 드시는 거예요. 왜? 3끼를 다 못 드시고 2끼를 드시니까 에너지가 부족하죠? 그러니까 당이 높은 음식이 자연적으로 입에 당기는 거예요. 어쨌든 콘프레이크는 임산부에게 권하지 않아요. 일단 콘프레이크를 드실 거라면 무조건 샐러드를 같이 드셔야 되고요. 요거트와 같은 식이섬유를 같이 챙겨 드시길 바래요. 가급적 콘프레이크보다 그냥 일반 치아바타나 바게트빵 아니면 호밀빵, 통밀빵 이런 거를 차라리 한 조각씩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제가 세 번째로 이건 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게 바로 과일이에요. 과일을 드시면 참 좋죠. 온갖 비타민, 무기질 이런 게 있지만 하지만 입에 당기는 음식이 별로 없다라는 이유로 밥 대신 과일을 드셨을 때는 문제가 돼요. 특히나 과일은 맛있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당을 섭취하실 수도 있고요. 이 과일을 또 주스로 갈아 드시면 절대 안 돼요. 과일을 갈아버리면 그 가는 과정 속에서 모든 영양소가 파괴된다고 해요. 아침을 과일로 대체하거나 아니면 갈아 만든 과일 주스 이것저것 넣어서 이게 영양이 있겠지 하고 드시지만 과일은 갈아 드시는 건 NO. 그리고 밥 대신 드시는 것도 권하지 않아요. 후식을 만약에 드신다면 무가당 요거트를 드시고요. 그럼 과일은 언제 먹나요? 과일은 식후에 후식으로 드시지 말고요. 식간에 드셔야 돼요. 왜? 방금 우리가 식사를 했는데 이미 어느 정도의 당이 채워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당을 더 먹는다 하면 어떻게 돼요? 당 수치가 많이 올라가죠. 이거는 인당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당이 갑자기 올라가는 건 산모의 건강에 그다지 좋지 않아요. 아기를 위해서 먹는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이렇게 먹는 게 하나하나가 산후 회복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출산 후까지 이건 좀 참아주세요 하는 음식이 있는데요. 바로 케이크나 머핀, 달달한 빵이에요. 갈아먹는 과일도 그렇고 바닐라 라떼도 그렇고 콘프레이크도 그렇고 케이크나 이런 달달한 빵이 굉장히 먹기 편하고 부드럽고 당폭탄이고 이런 공통점이 있죠. 그토록 천천히 먹고 씹어서 먹기에 불편한 것들, 좀 거친 빵 혹은 또 오래 씹어서 먹어야 좋은 잡곡밥 이런 것들을 드셨을 때 당 흡수가 낮아져요. 그런데 케이크나 머핀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하루에 3끼는 못 먹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2끼를 제대로 챙겨 드시는데 2끼를 먹으면서도 한 끼만 제대로 드시고 한 끼는 밥을 굉장히 부실하게 드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에너지는 부족하고 계속 과자나 아이스크림 이런 달달한 것들이 땡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당을 먹어서 에너지가 확 채워지면 그 채워진 에너지 덕분에 어느 정도는 가지만 그 당이 확 떨어지면서 다시 당이 높은 음식이 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당 폭탄이 들어간 이런 달달한 음식인데요. 갑자기 끊을 수는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케이크나 머핀 대신에 식사량을 일단 좀 늘려보시고요. 케이크나 머핀이 얼마나 단지 이 입맛에서 느껴져야 되는데 이 단 걸 드시고 아 맛있다 이게 너무 좋다 기분 좋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보다 잎채소 같은 걸 많이 드셔서 입맛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탄수화물을 드실 때는 여기에 식이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꼭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실 채소도 탄수화물의 일부이긴 하지만 식이섬유가 훨씬 많죠. 포만감도 많고. 그래서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장내 유익균들이 많이 생기고 장내 유익균들이 많이 생기면 대사가 활발해서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체질이 돼요. 더군다나 아기에게도 좋고 또 산모의 건강에도 좋습니다. 산모의 BMI 지수가 정상 범위에 있을 때 12kg에서 15kg 찌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12kg, 13kg를 유지한다고 생각하고 지금부터 식단 관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끝으로 국물 있는 음식 이런 것도 좀 많이 드시는데요. 그래도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 제가 건더기를 많이 먹어요 라고 얘기를 하세요. 하지만 아침, 점심, 저녁이 거의 다 국물 있는 음식이다 이러면 좀 곤란하겠죠. 특히나 잔치국수, 떡볶이, 떡국과 같은 거는 어때요? 다 탄수화물이에요. 근데 잔치국수 먹고 주먹밥 먹고 뭐 이런 식으로 탄수화물에 탄수화물 이렇게 드시면 당이 많고 거기에는 지방이나 다른 것들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뭐 잔치국수나 떡국이나 이런 걸 드셨다고 하면 다음 간식은 샐러드, 무가당 요거트, 견과류 이렇게 꼭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모들이 영양제를 먹을 때 유산균을 거의 다 먹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당 폭탄인 음식을 잔뜩 먹고 유산균을 먹으면 유산균이 제대로 생성이 될까요? 아니요,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먹으면서 이 유산균이 실제로 내 몸에 들어가서 장내 유익균을 생성을 하려면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간 잎채소나 낫또 그리고 무가당 요거트와 같은 것들을 많이 드셔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식단 관리 조금은 편해지셨죠?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꾹꾹꾹 눌러주시고요. 식단 관리 코칭이 필요하시다면 카카오톡 로지아 출산연구소 친구 추가 꼭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지금까지 로지아였습니다. 순산을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 출산 코칭 원데이 특강 블락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